네, 그 줌이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한 9시 30분에 잠깐 미리 켜놨었는데 너무 막 새로운 막 인터페이스여서 좀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어, 적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금 뭐 진행상에 조금 뭐 더디는 게 조금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파셜 디리티브에서 또 체인 룰이죠. 체인 룰 차승민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였죠? 네. 디렉셔널 드리프티브 그라디언 팩터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차승민님부터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체인룰에 대해서고요. 근데 죄송한데, 네. 어디 뭐 편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어, 아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상한가? 힘이 없으셔가지고. 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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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네, 그럼 지금 술김에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안 깬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도중에 잠깐 놀고 하셔도 완벽하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 얼굴이 좀 부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체인룰, 그 새벽에 그래서 제가 혹시 못 일어나서 준비를 못 할까 봐 알람을 하고 해가지고 딱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어, 와,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갔다 왔거든요. 아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간식 먹으니까 시간이 딱 10시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 오늘도 네,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그, 많으셨어요. 네네. 체인을 저희가 전에도 했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뭐, 베리어블 하나로만 했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그러니까 more than one variable 펑션을 가지고 이제 하는 체인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Z라는 게 F의 이제 XY 펑션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x가 t에 대한 펑션, 그리고 y가 h에 대한 펑션으로 이제, 각각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dtdh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거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잠시만요. 포인트를 해서, 예, 옆에 있는 것처럼 증명 자체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증명하는 것 자체는 되게 당연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파셜 드리프트 하면서 손민환 선생님께서 이제 엡실론 나오는 요 공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DTG를 이제 리밋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변화량을 이제 0으로 가는 리밋을 하는 요거를 했을 때 이거에다가 그냥 다 넣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델타 t를 이제 나눈 다음에 이걸 리밋을 걸어주는 걸 해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여기 엡실론이 이제 0으로 가게 되면 이게 둘 다 0이 돼서 결국은 이게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일단은 증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뒤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요거 그림으로 좀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의 그림을 보면 되게 알기 쉬우신데, 뭐냐면 이게 체인룰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G를 XY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데, 사실 이 XY도 뭐 여기서는 아까 지금 1번에서는 T 하나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S가 없는 경우죠. T 하나만에 대한 어떤 방정식, 그리고 Y도 이제 어째 T에 대한 방정식. 그렇게 나타나서 이게 이제 체인룰로 내려가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방식이고, 그 뒤에 가보면은 이거를 그 XY에서 하나의 또 변수 T가 아니라 ST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장에 나면은 이게 N개가 되는 약간 제너럴화되는 약간 그런 것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식은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를 푸시면은 진짜 체인룰을 그냥 2회 이상 적용하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Z가 X제곱 Y 플러스 3XY 4승의 어떤, 지금 보시면은 XY로 베리어블로 이루어진 되게 복잡한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x가 이제 배려물이니까 x를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sin 2t로 정의를 하고 y는 이제 코사인 t로 이제 또 t를 매개로 한 방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dz를 뭐 dt로 미분을 하든지 dy로 미분하는 건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걸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t에 대한 미분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t는 0일 때 이걸 구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z를 이 방정식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미분했을 때 결국은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거기에다가 각각 x로 미분했을 때, dx, 그 t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y로 했을 때는, y를 또 t로 미분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방정식 그대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요거를 x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x, y가 되고, y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나머지는 이제 그 상수화 시키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3y 4승이 되는 거고, x로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x에 대한 t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여기서 sin 2t가 되니까, 이가 나오고 코사인 2t가 되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이제 y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x제곱이 되고, 4가 앞으로 나와서 12xy 3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y에 대해서 다시 그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y는 요거였었으니까 요걸 t에 대한 미분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sin t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t에 대한 미분은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t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t가 0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사인 0이 되고 그 다음에 y 같은 건 코사인 0이 되잖아요. 그래서 x가 결국은 0이 되고 y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0일 때 x는 0이고 y는 1이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주시면은 숫자들이 나와서 답은 6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그 이그젬플이 있는데, 프레셔와 볼륨과 템퍼러처에 대한 그 식이 있어요. 이렇게. PV는 3.81T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템퍼러처가 이제 여기 그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자면, T가 3인 거고, 300K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시 이제 0.1이라는 거는 결국은 템퍼러처에 대한 dx/dt가 0.1이라는 거죠. 그다음 볼륨은 100이고, 그다음에 그 increase라는 거는 역시 미분값인 dv/dt가 되니까 그게 0.2. 요런 상황인 거죠. 주어진 값은 요렇고,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find the rate at which pressure is change. 그러니까 pressure change니까 결국은 dp/dt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dp/dt를 구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P가 사실 T랑 V로만 되어 있고 T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 이 TV를 스몰 T로 하는 거를 다시 해서 그 체인 룰로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를 이제 T로 미분한다고 하면은 좌변은 dp/dt가 될 거고, 우변은 공식에 의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t로 미분한 다음에 그 t를 스몰 t로 미분한 거, 요거. 그 다음에 요 전체를, 요거를 이제 v로 미분한 다음에 그 v를, t로 미분한 거, 요거. 그걸 합쳐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면,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 t로 미분을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상수로 빠지니까 v, 분의 8.31, 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t가 되는 거고, 이거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뒤에를 이제 v로 미분을 하면 되잖아요. t를 상수화시켜서.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상수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v분의 1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v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역시, v를 이제 t로 미분한 그 dt, dv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dt, 그 다음에, dt, dv는 그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입을 해주시면 이게 요 정도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 프레셔 체인지는 0.042 킬로파스칼 퍼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그 Z가 XY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XY가 어떤 한 그 베리어블 T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ST라고 했을 때 X가 GXT 그 다음에 Y가 HST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하나하나 각각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Z를, S로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가 결국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S로 미분한 거, T로 미분한 거. 그래서 하나씩 놔두고 나머지 하나를 상수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Z에 대한 그 미분식을 구할 때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거 하나씩인데 이게 두 개가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용어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결국 이게 어쨌든 중간 베리어블이 또 다른 베리어블로 정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맨 밑바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 베리어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X의 정의역이 되는 애들인 거죠. 그거를 저희가 디펜던트 베리어블 거라고 하고, 맨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F 값은 우리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매개가 되는 베리어블로 이제는 인터메디에이트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Z에 대한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두 개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S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있고 T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S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루트가 요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역시 요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S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이게 요거 과정인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구하는 과정이 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게 S가 아니라 T로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로 바뀌었을 때는 이 S 대신에 T로만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거 플러스 요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Z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XY의 어떤 방정식이죠. 근데 X는 ST제곱이고 Y는 S제곱 T인 S와 T의 베리어블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방정식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Z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로 미분한 거 T로 미분한 걸 구하자라고 하면은 각자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S를 빼고 나머지 S를 미분할 땐 T를 이제 그 상수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맨 처음에 X 미분하고 그 다음에 Y 미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S니까 여기서 X가 있죠. 그 X에 대한 T를 상수로 한 S 미분. 그러니까 S 미분이니까 이거 T 제곱이 되는 거고 Y에 있을 때도 S 미분인데 T를 상수화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S제곱에서 X1이고 T는 상수니까 ES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Z를 두 개 중에 하나인 T로 미분한다고 했을 때는 똑같이 요거를 X로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Y로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각각 X, Y 값에다가
이번에는 t니까 s를 상수하고 t를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EST1이고 요것도 t를 미분하는 건데 s는 상수화 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s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나올 거고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너럴 버전인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가지자면은 이렇게. 요거는 지금 저희 문제의 풀이긴 한데, 이제 요게 세 개가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X, Y, Z도, 그러니까, N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도 M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너럴한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U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베리어블이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인터메디엇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S1, S2, S3에서 SN까지 가는 인터메디엇 베리어블이 n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SI에 대해서 여기는 J 있네요. XJ에 대해서 또 얘가 이제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때 밑에도 이게 뭐 T 여기서는 RST로 그려져 있지만 T1, T2, TM 해가지고 N개의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N개, 여기가 각각이 M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식으로 나타내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로 풀어 보시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 룰을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가 돼 있냐면은 그 W가 인터메디어트에는 4개예요. X, Y, Z, T. 여기서 Z 다음에 T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X, Y, Z, T에 대해서 얘네가 UV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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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 이런 식으로 2개씩 되어 있는 거죠. 그거일 때는 체인룰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4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W를 각각에 대해서 X, Y, Z,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X, Y, Z, T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미분해주는 X, Y, Z, T에 대해서 그 UV로 이제 다시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결국 UV 2개이기 때문에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우리가 이 W를 이제 미분했을 때는 2가지 DW, DU 그다음에 W, DV 2가지가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2가지에서는 각각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각각 X, Y, Z, T에 대해서 이번에 U로 하는 거니까 V는 상수화시켜서 U에 대한 그 dx, du, dy, du, 뭐 dg, du, dt, du를 이제 각각 붙여주시면 되고 뭐 V 격하는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될 거고 example 5 같은 경우는 U가 이제 X4승 Y 플러스 Y제곱 Z3이라는 건 결국 X, Y, Z3 세개에 대한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X가 각각 RSET, 그 다음에 Y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결국 보시면은 베리어블이 RST 3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또 RST, 여기도 RST가 있죠. Y가. 그래서 각각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구하자고 하는 거냐면은 DU인데 DS 3개 중에서 요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뭘 구해야 되냐면 요거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 거를 더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각각을 일단 3가지 X, Y, Z에 대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다음 Z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다음 X를 미분했을 때 X를 미분했을 때 이 S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DX, DS를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S를 그러니까 여기 X에서 S를 미분한 거고 나머지는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요거는 미분한다면 S를 미분한다면은 그 기준으로 미분한다면은 이게 그게 1차 항이니까 그걸 RS2가 될 거고 그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S로 한다면 이거 2차 항이니까 그 ERS
E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그 s가 1차식이니까 r제곱 sin t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r이 2일 때 s는 1이고 t는 0이다라고 나와 있고, 이게 rst가 나와 있으면 결국 이 값에 대한 xy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넣었을 때. 그래서 각각 구해 보면은 x는 2, y는 2, 그 다음에 z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요 구한 값을 요 식에다 넣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숫자로 나오게 되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어, 추가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음함수 미분 쪽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근데 한번 같이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gx라는 게 st로 나타내지는데 이 함수라는 것이 x는 또 어, 그, 그 s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다음에 y는 t제곱 마이너스 s제곱 이래는 약간 이런 이제 함수예요. 그래서 각각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얘를 만족하는 거를 보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그, 그, S에 대한 G의 미분, 그 다음에 T에 대한 G의 미분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하면 아까 한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는 S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어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한 거에서 각각 S를 미분하고 Y를 이제 S로 미분한 걸 넣고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사실 저희가 이게 x랑 y가 각각 s랑 t로 나타내지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굳이 그림으로 나타내서 보자면 이 x와 얘네들의 관계는 알겠는데 얘의 fx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은 그 f를 t나 이제 y로 미분한 값을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x는 s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다음 y는 t제곱 마이너스 s제곱은 아니까 dx dt 그다음에 그 dy dx는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해 보면 es 마이너스 dx가 되고 요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dx dt 그다음에 dy dt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각각 마이너스 2t 플러스 2t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요 식에다 그냥 덜 해주면 여기다 이제 t를 곱하고 그다음에 s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넣어주면 결국은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fx dx 뭐 fx 그 dy를 모르지만 어쨌든 요 값이 0이 되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증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하긴 한데 어쨌든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Z가 이제 어떤 세컨 올더 파셜 데리베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X는 RS 그 SS 그다음에 Y는 ERS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Y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각 XY가 RS로 되어 있는데 요 방정식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R로 미분했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이제 구하라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요거를, 그러니까 아까 6번이랑 똑같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로 놔두고, 이 XY를 미분한 것만 값을 알 수 있으니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여기서 요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결국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그, 그, 어, 여기 이제 Z를 X로 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Z를 Y로 미분하는 값을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답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디지트 dx, 디지트 dy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값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요 한 번 더 미분한 값에 대해서 넣어주면은 됩니다. 요거 넣어주면은 결국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그 이그젬플 6번과 7번은 사실 우리가 그 여기 그 여기 그 위의 방정식 그러니까 z가 fx일 때 사실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거가 그 숫자로 밝혀지지는 않고서는 그냥 정리만 되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음함수의 미분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 그 이게 어, dy dx를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 fy분의 fx이다라는 이제 공식이 되는 건데 아까 그 음함수 같은 경우는 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식에서 보면은 전체 F를 이제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로 미분한 그게 이제 공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dx, dx는 당연히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Y로 그 미분한 값이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나눠줘야 되니까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방정식을 정리를 했을 때 dy, dx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음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이제 그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그젬플 8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dx, dy를 구하면은, 여기를, 이 전체를 x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3y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이거를 x로 미분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y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수는 그러니까 다른 베리어블은 상수 취급화해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그젬플 9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z를 이제 x와 y로 미분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가지, 이번에는 그 미지수가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그 하고 나머지를 상수 취급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전체를 이제 x로 미분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x로 미분한 거 분의 그러니까 z로 미분한 거 분의 x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z로 미분한 거 분의 y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각각 풀어주면은 z로 미분을 요거를 z로 미분을 해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요걸 x로 미분한 다음에 값을 넣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사실 저희가 그 책에서 보면은 이그젬플 2를 보고 이그젬플 14.3.5를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한 음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를 했었었거든요. 체인룰을 통해서 저희가 했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구하지 않고 어 그, 바로 예.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y제곱 아까 이 미분값을 한 다음에 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결국 숫자가 이제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하긴 했었었는데 이렇게 뭐 힘들게 구하지 않고도 이 공식을 이제 저희가 이용을 하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3.3.5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얼마 한지 안 됐던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구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저희가 구했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구하는 거. 근데 여기 그 공식을 이용하면은 저희가, 요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우기 쉽게 하시려면은 이 미분을 이제 그러니까 x에 대한 y의 미분을 이제 구한다고 하면은 결국 전체 식에서 이 분자가 밑으로 가고 이렇게 x로 나온 게 위로 가서 마이너스 fy 마이너스 그러니까 fx 이런 식으로 나타내 예를 들어 그러니까 dz dx 같은 경우는
FZ분의 FX 마이너스 그리고 DZ분의 DY분의 DZ 같은 경우는 그 FZ분의 FY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외우시면은 굉장히 쉽게 음함수 미분을 답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만족하게 하려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가정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에 관해서 요거의 가정은 어떤 거냐면 그 F가 그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정의냐?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디스크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요거는 이제 3차 그 베리어블 세 개의 베리어블이니까 스피어 안에 그러니까 A, B, C를 포함하는 어떤 스피어 안에 F가 이제 정의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F, A, B, C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FZ가 ABC가 그러니까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나눠줘야 되니까. 예, 예. 그리고 각각 fx, fy, z는 컨티뉴어스해야 되고 그 스피어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퀘이션이 이렇게 만족을 하는 이 만족하는 이제 함수값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ABC의 근처에 있는 이제 X, Y 값을 펑션으로 이제 우리가 Z를 이제 디파인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럴 때 저희가 이런 그 공식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그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파셜 데리퍼티브 나오고, 이제 그 이변수, 삼변수, 함수 나오면서 조금 사실,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어지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좀, 일변수 함수에 비해서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음함수 미분 관련해서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어, 뭐였죠? 함수값 그러니까 라지 F라고 하는 뭐 삼변수 함수라 친다면은 F A, B, C가 0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있어야 되는지 조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따르면 그 이제 XYZ의 세변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퀘이션이 있을 때 이제 어 뭐라고 합니까? 그 FZ 그러니까 FX 그러니까 X의 파셜 데리버티브 그리고 F의 Z 파셜 데리버티브 이렇게 되니까 그 FZ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즉 그 ABC 점에서의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ABC 점에서의 partial derivative of Z with respect to 그러니까 partial derivative of F with respect to Z가 0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왜 F의 ABC가 0이 돼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를 그냥 정의라고, 그러니까 어썸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FABC가 0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놓고 풀어서 이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 공식을 유도한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 0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0이 되냐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정의 자체가 0인 조건 안에서 이게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조금은 납득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퀘이션으로 되는 어떤 특정한 함수가 있으니 가령 example A에서 저렇게 증오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음함수에 미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y를 어, fx로 안 나타내고 x, y 그대로 있을 때 이제 해버려야 되는 거니까 다 넘겨버려가지고 해야 되니까 전체 fx, y는 0이 되는 그런 게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족하려고 하면 fa, b 또는 fa, b, c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좀 대충 감은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가정해서 푼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 가정이 그러니까 뭐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음함수일 때 이게 항상 그런 명이 되는 걸까 뭐 이런 점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생각하거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앞에 말씀하신 차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요. 음, 음. 그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하면서 5번 박스 밑에 implicit function theorem이라고 언급만 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그거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implicit function theorem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류의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내용이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 그, 예를 들면 이변수 함수라고 한다면은, 어, 그러니까 y와 x 두 개로 되어 있는 얘를 함수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y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걔를 한쪽으로 다 x, y를 밀어넣어 버린 다음에 0으로 두고 걔를 마치 그 이변수 함수인데 그 레벨 커브가 그러니까 k가 0일 때 그 이변수 함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푸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맞으시죠?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네네네네. 저도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K를 0으로 그러니까 놓고 하는 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대충 감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대충. 네. 나중에 또 어딘가에서 나와서 이해를 예. 완성시켜 주겠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다음 단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이 체인룰 관련된 걸 읽어 나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어, 사실 저 오늘 발표하는 거에서도 제가 막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아는 척 하면서 막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혹시나, 이거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시면 바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또 하나 뭐, 경고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혹시나 너무 길다 싶으면은, 아니, 뭐, 멈출 순 없으니까요. 그냥 뭐,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 빡셀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해보면, 일단, 그 편비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변수,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이제 방향 미분이랑 이제 그레디언 벡터라고 하는 것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 하는 것들 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를 들어 뭐 최적화라던가 예를 들어 요즘 뭐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딥러닝도 그렇고 사실 여러 애들이 이런 용어들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나올 때마다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한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그냥 대충 조금 알긴 하겠다 좀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고요. 그래서 가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상을 보면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미국 그 서부입니다. 서부에 이제 그 온도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벨 커브들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tx, y라고 했을 때 이제 얘가 15인 지점들을 이제 같이 잇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레벨 커브죠. 근데 우리가 그 리노에서 가령 북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제 단위 거리만큼 갔을 때의, 그러니까 y축이겠죠? y축으로 단위 거리 갔을 때의, 그러니까 얘는 뭐 편미분을 생각해야겠죠? 온도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이죠. 동쪽, 이게 북쪽 맞죠? 예. 동쪽으로 갔을 때 그 온도의 그 변화, 단위 거리만큼의 갔을 때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특정한 함수식이 있을 거고 x, y들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거를 편미분하면 돼요.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갈 때 온도 변화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infinite number of direction이 있는 거잖아요. 그 디렉션에서의 이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디렉션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입니다. 그래서 방향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방향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있었죠? 그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형대 수학에서 우리가 단위 벡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잘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스탠다드 유닛 벡터가 있을 거고 그냥 유닛 벡터가 있고 베이시스 벡터도 있고 그 무한하게 베이시스 벡터도 있고 베이시스 벡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사실 그 좀 달라지긴 하긴 합니다만 일단 베이시스를 하나 그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면 R 스퀘어드 공간에 베이스 벡터 두 개 잡아놓으면은 그럼 얘로 infinite number of 벡터를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 두 개가 스팬하는 그죠? 네, 그런 컨셉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벡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챕터가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벡터 노테이션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좀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G라고 하는 것이 XY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의 X에 대한 이제 편미분과 Y에 대한 편미분을 각각 구할 수가 있고, 특정한 지점에서의 그 편미분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의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컨셉 자체는 X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 변수는 픽스를 해놓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X축 디렉션의 그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아까 그 지도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Y축 방향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 X를 픽스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Y축에 대한 방향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X0라고 하는 그 평면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 이제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유닛 벡터 I, 그러니까 1,0, 그리고 0,1, 이거의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유닛 벡터를 A, B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잡아본다고 합시다. 이 A, B로의 디렉션을 간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G를, 어, U 디렉션으로 가는 방향에서의 rate of change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X0, Y0 지점에서 D의 AB 디렉션으로의 rate of change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유닛 벡터가 만약에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어,
1, 0, 0, 1, 2 지점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x not, y not에 있는 그 z의 x 방향으로의 디렉션, y 방향으로의 디렉션 우리가 알아요. 그거는 그냥 이거잖아요. 아까. 근데 u 방향으로의 디렉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그런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 게 뭐냐면은 이 유닛 벡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XY 평면 정의역 상에서 존재하는 벡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IJ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U는. 그래서 그 컨셉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는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과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런 공면이 있어요, XYZ 평면상에서. 그리고 이 P 지점에서 어떤 특정 U 방향으로의 디리버티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U 방향에 이제 그 이 U 방향을 지나고 P점을 지나는 이 평면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평면이 서페스랑 만나는 지점에서 이 커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 P점에서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이 커브에 대한 이 탄젠트 라인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컨셉인 건데 일단 그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국서 C를 만들고요. 탄젠트 라인 T의 슬로프가 T에서 U 방향으로의 당연히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커브 위에서 임의점 Q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P 프라임, Q 프라임을 각각 여기 이제 수선에 발 내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XY 평면으로 내린 거. 그 프로젝션이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벡터 P 프라임, Q 프라임이 뭐가 돼요? U랑 패럴럴한 벡터가 되니까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P 프라임, Q 프라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U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얘는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만 결국 그거를 잠깐 생략을 하고 그러면 생각이 안 됐군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P 프라임, Q 프라임을 어떻게 둘 수 있냐면은 U랑 평행하니까 H라고 하는 임의의 스칼라의 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방향은 똑같고 크기만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U가 A, B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P 프라임, Q 프라임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은 이, 이 탄젠트 라인의 그 수식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x 제로 그리고 나누기 y 마이너스 y 제로가 hA분의 hb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y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였어요. 위의 변화인데 어떤 그 h만큼으로 갔을 때의 변화예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 h만큼 갔을 때 이 g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근데 h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0으로 보내는 거겠죠? 그때 g의 미세한 변화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웨이트 체인지를. 그럼 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델타 g는 이거예요. 근데 z-z0는 아까 z가 fx, y라고 했으니까 z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xy가 이거고 그리고 g0는 fx0, y0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h를 0으로 보내는 게 이제 그 rate of change, instant rate of change니까 h를 0으로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u 방향으로 갈 때 z의 rate of change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x0, x0, y0에서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오브 f인데 방향이 어디로 잡냐면 유닛 벡터 u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닛 벡터가 왜 유닛 벡터로 안 쓰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닛 벡터 a, b로의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du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directional derivative of f at x not y not in the direction of u예요. 얘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둘 다 고정이 안 돼 있네요. 그거를 캐치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근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좀 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 우리가 예전에 했던 파셜 디리버티브를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G를 XY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때요. 얘를 구했었죠. XY 방향으로의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의 아, 뭡니까? 어,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했죠. 그쵸? 근데 보시면 X축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디렉션 벡터가 아까 제가 초대에 좀 잘못 설명했네요. 디렉셔널 벡터가 1,0이 되는 것이고요. Y축 방향으로 가는 거는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의 U라고 하는 방향 벡터가 0,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I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얘는 뭐냐면 J 방향으로 가는 디리버티브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즉, partial derivative of f with respect to x, y 같은 경우에는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의 스페셜 케이스구나. 방향 벡터가 i거나 j인 그러한 스페셜 케이스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되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와우 모먼트였습니다. 아, 그러네. 어느 방향이라도 다 구할 수 있고 그 중에 방향 벡터를 유닛 벡터 i 또는 j로 잡은 게 각각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알고 싶었던 리노에서 동남쪽으로 갈 때 온도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U가 동남쪽이라고 합시다. 동남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거 레벨 커브를 대충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 갔을 때 10에서 15만큼 가는 거잖아요. 이만큼 갔을 때 그죠? 근데 이만큼이 한 120km 정도 된다 합시다. 그러면 5에 120 그 도시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뭐 아시겠지만 이 방향을 어떻게 잡는다 하면은 i가 있을 거고 j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i-j를 하면은 아, 잠깐만요. i가 있고 j가 있고 i-j를 하면 이 방향이 되죠? 그죠? 이 방향이 되니까 위노에서 요 방향 벡터가 i-j가 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유닛 벡터로 잡아야 되니까 1,0, 0,1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norm 있잖아요. 그러니까 i-j에 대한 norm인 즉 루트 1을 나눠서 스케일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i-j면은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얘가 이제 방향 벡터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컨셉이 어느 방향으로 가던 레이트 오브 체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고 한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i랑 j랑의 컨비네이션을 써가지고 u라는 방향 벡터를 만든 다음에 걔를 스케일링해서 유닛 벡터로 만들고 그거에 대한 그 u 방향에 대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파셜 디리버티브 오브 x나 파셜 디리버티브 오브 y는 뭐다?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의
그 सब셋이다. 근데 x축 방향, 즉 1,0 방향으로의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그리고 파셜 데리버티브 y는 0, 1, 그 즉 j라고 하는 스탠다드 유닛 그 벡터의 잠깐만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의 그 뭐다?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다. 그러니까 그 대충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티오렘을 하나 알아볼게요. 그래서 U 방향으로 하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f가 xy에 대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f는 임의의 유닛 벡터 방향으로 디렉션 데리버티브를 무조건 가져요. xy에 대한 미분 가능한 함수면.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x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있고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있고 각각 앞에다가 뭐를 곱했나요? 방향 벡터의 그 이 그 크기를 곱했네요. 이 수식 보이시죠? 아, 그러네. 이거 저거네.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네.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거 보이시죠? 이거 그냥 값입니다, 이거. 하나 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 이 그 뭐라고 하죠? 요거들의 이제 이 벡터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 얘가 표현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얘 프루프를 할 텐데, 프루프는 일단 그냥, 생략을 할 텐데, 이 프루프를 읽어나가면서 조금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에 대한 좀 선명함이 이제 커지는 건 맞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아, 3분 박스에서 말씀하신 그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어, 그, 이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죠. 다 프로덕트죠. 네. 네. 이너 프로덕트 다 프로덕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두 벡터,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그라디언 벡터랑 그 방향 벡터의 그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은 A, B라고 하는 그 벡터가 어떤 IJ라고 하는 스탠더드 유닛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제가 착각한 겁니다. 그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에 대한 그 티오렘을 해놓고 보니까 요런 애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바로 나오는데, 요 두 벡터에 대한 그 나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를, 유클레디안 이너 프로덕트고 나 프로덕트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는 U잖아요. 방향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또 F의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 fxy가 있을 때, 이변수 함수 fxy가 있을 때 이게 xy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파셜 디리버티브 오브 x랑 파셜 디리버티브 with respect to y 얘만 알면 그냥 모든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그라디언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XY에 대한 이변수 함수 F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변수 함수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확장이 되고요. 벡터 펑션이 있어요. 이 그라디언트 얘 델이라고 읽는데요.
델 F 또는 그레디언트 오브 F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거 벡터 펑션입니다. 이거 벡터 펑션이죠? 그죠? 그리고 그 어, 지금 얘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칼라 이퀘이션이었나요, 이게? 그 스칼라 이퀘이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거 되게 그 트라이비얼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거 얘 0,1이고 얘 1, 죄송합니다. 얘 1,1이고 얘 0,1이니까 그 얘가 진짜 말 그대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 벡터가 그 두 개의 파셜 디리버티브와 그 유닛 벡터를 이제 그라디언트 죄송합니다. 파셜 디리버티브로 이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라디언트 벡터랑 방향 벡터의 그 이너 프로덕트 또는 더 프로덕트,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 또는 더 프로덕트로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재미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선대랑 좀 연결이 되고 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벡터 그 XY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뭐죠? partial derivative of x with respect to x, partial derivative of f with respect to y 하면 돼요. 그리고 0,1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얘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뭐냐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였잖아요. 그라디언트 벡터랑 방향 벡터와의 그 유클리드 이너 프로덕트로 U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구했었죠. 근데 이게 좀 프로젝션이랑 좀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 F가 있어요. 그리고 U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있다고 하면은 그라디언트 벡터를 U로 프로젝션한 거에 스칼라 프로젝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였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젝션으로. 그러니까 이 이유는 그냥 정의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U가 유닛 벡터라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지점인데 요거는 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그라디언트 벡터를 U에 프로젝션 할 거에 넣은 거에 스칼라 프로젝션 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값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너 프로덕트, 나 프로덕트 하면은 결국 하나의 값이 나잖아요.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젝션이 맞죠? 어쨌든 뭐 그냥 넘어가서 그냥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젝션 했을 때 크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변수 함수가 있고요. 2 마이너스 1로부터 그러니까 2 1 대입하면은 어떤 특정 값이 나오겠죠? 거기부터 요 방향, 요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생각할 때 그 서페이스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2 1이 있어. 2 마이너스 1의 그 z 값이 있을 거고 그 거기에서 어떤 방향이 있어요. EI 플러스 OJ라고 하는 V라는 방향인데 요 방향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요 방향으로의 그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구하고 싶어요. 그죠?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U는 조건이 뭐냐면 유닛 벡터거든요. 유닛 벡터의 정의가 뭡니까? 그 놈이 1이에요, 1.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얘 크기 지금 4 곱하기 25, 루트 29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스케일링을 일단 유닛 벡터화 해줘야 돼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 그라디언트 벡터가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라디언트 벡터 구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스칼라 이퀘이션화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2 마이너스 1로부터의 그라디언트 벡터니까 얘가 되고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유니팩터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at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너 프로덕트 그냥 하면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돼요. 아, 그래서 V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로부터 V 방향으로의 그 rate of change는 루트 29분의 32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되시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근데 제가 조금 오만한 생각을 하는 걸 수 있는데 요거 잘 이해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진짜 이해하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발표 맡았던 공부했던 거 통틀어서 제일 오래 걸렸어요. 이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랑 그라디언트 벡터가. 혹시 괜찮으신가요? 저 죄송한데 저는 그 유닛 벡터 만드는 부분만 조금만 더 설명해 주겠어요. 제가 까먹었는지 이게 바로 어떻게 이 가격이 이게 나왔는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 네네. 그 질문 너무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질문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요거는 이해를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만 그게 모두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면은 유닛 벡터 방향으로로 정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근데 유닛 벡터의 말씀드렸듯이 어, 정의 자체가 norm이 0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norm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죠? 얘가 이너 프로덕트였죠? 그 벡터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그때 그 norm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러니까 뭐 벡터 V가 있다라고 합시다. 뭐 R 스퀘어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 벡터의 정의는 뭐냐면 루트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norm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유클리디안 그러니까 조금 그 쓸데없는 얘기 그만할게요. 2,1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norm은 뭐냐면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예요. 벡터의 크기가 norm이었죠. 그러면은 norm을 구하려고 하면은 2,1이랑 뭐 예를 들면 0,0가의 뭐 예를 들면 디스턴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좀 벗어나는 거니까 벗어난다기보다는 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EI 플러스 OEJ라고 한다라고 하면 얘 크기가 있을 거고요. 얘 크기로 나눠줘야 그 V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가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normalization, 스케일링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가 있을 거고 얘는 지금 2,5죠? 그러니까 이 2,5에 이제 norm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루트 29가 되고 따라서 루트 2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9분의 2, 루트 29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그 선형대수 쪽에서 그 이너 프로덕트 그리고 norm 어떻게 정의하는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먼데 와 11시 10분이네요. 큰일 났네요. 근데 지금 제가 다음에 맡은 그 선형대수 파워 메소드도 진짜 길거든요. 진짜 제가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공부하는 거 시간 빼고요. 근데 어쨌든 빨리 해보겠습니다. 땀이 나네요. 이제 삼변수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로 솔직히 제가 앞만 떠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한번 무조건 읽어보세요. 진짜 솔직히 어렵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밋으로 정의됩니다. 당연히.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도.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한으로 무조건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계속 나왔듯이 3변함수, 4변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변수와 수요가 많아지면은 벡터 노테이션을 쓰는 게 되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한다라고 하면 x0에서 얘를 그냥 x0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벡터로 나타내요. 그리고 방향 벡터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어느 디렉션으로의 레이트 오브 체인지를 구하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디렉션도 벡터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보이시죠?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그 x0가 요겁니다. 그리고 HU 하면은 HA, HB, HC 되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나오죠? 죄송합니다. 요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퍼밀리어한 그런 애가 나오죠? 그렇죠? 물론 요거는 조금 U가 들어갔다는 건 좀 다르지만 그것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니까 알고 계시면 됐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벡터도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되냐?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x에 대한 y에 대한 z에 대한 이제 편미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방향 벡터 곱해준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어, 그라디언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붙은 애들이 되겠죠. 그라디언트 벡터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짧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라디언트 벡터를 스칼라 이퀘이션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U는 당연히 벡터 간의 더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요거랑 요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볼게요. 요거 그라디언트 벡터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요거 하면 돼요. 요거 구하면 되죠? 그죠? 요 방향으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구할 수 있나요? 구하면 돼요. 그 그라디언트 벡터 구한 다음에 이 방향 있잖아요. 이 V 방향을 그 유닛 벡터와 한 이 유닛 벡터랑 다 프로덕트 치면 돼요. 그리고 나서 1, 3, 0 그냥 대입하면 돼요. 되시죠?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어, 모든 방향으로 infinite number of direction으로 그 rate of change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방향이 가장 맥시멈 디렉션이냐, 맥시멈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가지냐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산을 올라요, 우리가. 산을 오르는데, 그, 똑바로 이렇게 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 때가 있죠. 어디가 가파르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시간 대비 가장 많은 높이를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이슈 아닌가요? 그죠? 근데 어느 방향이 진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큰 값을 가지는 방향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느 거 같으세요? 혹시? 그, 여러분들의 인투이션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방향이 제일 빨리 증가할 것 같나요? 변수의 개수가 최소화되는 방향일 때? 변수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방향. 좀 더, 그, 상세하게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변수의 이게 개수, 그러니까 그 기하학적으로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는 이게 몇 차냐에 예, 따라 다르지만 뭐 3차라고 해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디렉션이 어떤 그러니까 각각의 뭐라 하지?
XY축이 있으면 그거의 합으로 표현될 거잖아요. 근데 예. 그게 가장 긴 거인 건데, 그러면은, 어, 그거를 변수를 없앨 때 한 방향으로만 가게 했을 때 그게 가장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답이 아닐 수도 네. 있는데요. 그냥 엉뚱한 네네네. 생각입니다. 근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고요. 그래서 좋은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방향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0, 그러니까 XY 그 정역상에서 어떤 방향을 생각한다고 할 때 어느 방향으로든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뭐냐면은, 그, 그라디언트 벡터 방향으로 갈 때 제일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죄송해요. 그라디언트 F가 있을 거고, 그, 유닛 벡터를 이렇게 IJ로 잡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원수 또는 삼분수 함수라고 합시다. 우리 지금 평면까지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분수 함수라고 하면 평면 아니고 하이퍼플레인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레벨 서피스로 내려와가지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해보면 이 방향의 최대값은 그라디언트 벡터의 norm이에요. 그라디언트 방향 벡터의 크기예요. 되셨죠? 그리고 U가 그라디언트 벡터와 같은 방향일 때 일어납니다. 그 그라디언트 방향, 벡터 방향이에요. 근데 그라디언트 벡터가 뭐였어요? 함수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파셜 미분한 거, Y에 미분한 거를 벡터로 표현한 거였거든요. 그죠? 요 방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partial derivative of f with respect to x에 곱하기 i 그리고 partial derivative of f with respect to y 곱하기 j가 있을 거고 요걸 더한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 벡터 방향으로 가장 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 방향, y 방향의 그 조합이 되는 거죠. 됐죠? 프루프를 거기 정하겠습니다. 지금 프루프는 말씀하신 에, 최대값이란 말을 빼면 성립이 안 하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티오렘에서 d sub u f of x의 값은 그레디언트이다. 그게 최대값이라고 볼 수 없나요? 그러니까 du of fx의 정의 아닌가요? 그리고 최대값이라는 것은 결국 그 왜- 파셜 네. 데리버티브의 값이 제일 큰 게 기울기가 제일 큰 것이고 오히려 여기 지금 이 그레디언트 f of x는 dufx를 정의한 거 아닌가요?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dufx가 그레디언트 아닌가요? 아니요.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인데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는 벡터인가요? 스칼라인가요? 벡터겠죠.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요? 미분값, 스칼라죠? 아, 그, 그런가요? 예. 그, 어딨니? 이렇게 돼 있죠? 네네네. 네.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너 도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니까 U 방향으로 갔을 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있을 거고요. 예. 설사 그렇더라도 그러면 예. 지금 박스 15번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맥시멈 값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고 거기서 DUFX의 정의가 그레디언트 FX 아닌가요?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오브, 어, F in the direction of U라고 한다고 하면, 네, 요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의 norm이 바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의 그, 그게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U에다가 프로젝션 한 거의 스칼라 크기라고 했어요. 그죠?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프로젝션 하면은 무조건 크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줄어들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다 프로덕트로 정의했을 때의 그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로 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네, 네. 네. 아,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 뭐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를 프로젝션을 자기 자신 방향으로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기는 크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 그냥 진짜 대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요. 저희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러니까 스칼라인데, 얘 어쨌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norm과 norm 곱, 그리고 각각의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U가 유닛 벡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 크기 몇입니까? 1이에요. 그죠? 유닛 벡터의 정의죠? 이게 크기가 0이 1이어야 유닛 벡터니까. 그러면 얘 1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코사인 세타가 몇이어야 되죠? 0이어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얘가 0이어야, 세타가 0이어야 그 DUF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0일 때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 벡터의 크기. 그래서 max of directional derivative of f in the direction of u는 얘가 되고 세타가 0, 그러니까 u가 그라디언트 벡터와 방향이 같을 때 최대값이 나와집니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그 다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디리버티브는 항상 기울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라디언트 벡터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그젠플을 보십시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라디언트 벡터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네. 음, 제 생각엔 아, 오늘 내용이 많으면은요, 그 선형대수를 다음 주로 미루고 이 하는 건 어떨까요? 뭐 시간이 필요한 거면 좀 충실하게 다루고 좀 간단한 거는 또 여러 개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베리어블하게 그, 하면 어떨까요? 근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갈 수가 없는 애들이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메소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뭐라고 하죠? 파워 메소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저게 문제가 있네, 참. 어떤 거요?
예. 아니요. 어저께 제가 다다음 주에 제가 하겠다 그랬는데 다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안 될 거. 하여튼 예, 그러면 다른 분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막 이렇게 그 밀려가네. 되게, 되게 짧은 게 있더라고요. 그, 짧은데 함의가 되게 큰, 그니까, 어려운 걸 맡으셨던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 예시 보시죠. 예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 우리가 30분이 있으니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변수 함수죠. 2,0이라고 하는 점에서 rate of change of f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surface 있어요. 그리고 2,0이라고 하는 xy에서 이렇게 간 게 이제 fxy가 값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rate of change of f. 근데 그 얘는 겁나 많잖아요. 그죠? 방향이 엄청 많아요. 그 어디서는 방향이든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디렉션을 P라고 하는 점에서 Q라고 하는 그 방향, 그 벡터로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PQ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빼면 되죠. P에서 Q 빼면 되죠. Q에서 P 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구하려고 하면 얘 유닛 벡터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 방향으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구하면 돼요.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정의가 뭡니까? 그라디언트 벡터랑 방향 벡터와의 그 닷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벡터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편미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Y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먼저 했던 거예요. 3단원에서. 그러니까 3섹션에서.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2,0이니까 2,0에서의 그라디언트 벡터는 뭐가 돼요? 1,2가 돼요. 그러니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정의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F가 맥시멈 레이트 오브 체인지를 갖는 방향이 뭐냐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라디언트 벡터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1,2 방향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Q 방향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3,2 방향이었죠. 요 방향이었죠. 그럼 XY 플랜을 생각하고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되는 그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1,2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으로 갈 때 제일 빨리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XY의 그 플레인에서의 레벨 커브를 봅시다. 지금 이 평면 여기로 옮겨온 거거든요. 그럼 이 방향은 뭐예요? 이 방향이 제일 크다는 건데, 자, 1,2 방향이거든요. 지금 요거 그냥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1,2 방향으로 갈 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방향이 그대로 옮겨진 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P점에서 잖아요. 그렇죠. 그냥 P점에서 원점을 두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방향을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세요? 이거 이쪽 만나는 지점이랑 좀 이런 식으로 접선을 만약에 그은다라고 하면 다 90도로 빠져요. 그죠?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등고선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영희랑 뭐 철수가 뭐 산 타는데 가장 힘들게 올라가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제일 가장 힘들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가장 스티프하게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가장 스티프하니까. 맞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삼변수 함수라고 한다면은 삼변수 함수를 그래프로 우리가 시각화할 수가 있을까요? 뭐 머리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이퍼플레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차원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얘를 그래도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삼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삼변수 함수 우리가 이변수 함수 3차원으로 그리기 어려울 때 뭐 했습니까? XY 평면으로 내려서 레벨 커브로 이해를 했죠. 그런 것처럼 삼변수 함수도 레벨 서페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K라고 하는 값을 변화시키면서 그 변화시킬 때 그 평면 값들, 서페스들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S라고 하는 거 여기 잘 따라오셔도 돼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S를 요거 이 레벨 서페스죠? 레벨 서페스 중 하나라고 할게요. S를. 임의의 레벨 서페스로 할게요. 그러면 P점이 있을 거고
얘가 S 위의 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커브가 있을 거예요. P 점을 지나고 S 위, 우리 지금 그 하이퍼플레인 생각하면 안 돼요. 레벨 커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레벨 서피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P 점을 지나고 S 위에 있는 커브라고 할게요, C를. 그러면 이거 진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커브 함수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벡터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xyz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이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이 벡터 펑션으로. 그죠? 그러면 커브는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벡터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 레벨 서페스 S 위에 있는 P점을 지나는 커브 C를 벡터 펑션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얘는 패러미터들이 있을 거잖아. T라고 하는. 근데 점 P에 해당하는 패러미터를 T 낫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커브의 방정식에서 그 T 낫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점이 되는 거죠. 그, 그 P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S 위에 있으니까 S 위에 임의의 점에 대해서 반드시 요게 만족이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임의의 점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요거예요. 그냥 식 그대로 쓴 건데 XYZ가 패러미터라이즈 된 거예요. T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XYZ가 만약에 T에 대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면은 그 윤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차승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전 단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F도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얘 각각이 다 미분 가능한 거니까 F를 벡터 펑션으로 나타냈으니 당연히 그 각각의 벡터 펑션도 이용 가능하니까 F도 미분 가능하게 되겠죠. T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미분할 수가 있어요. 그죠?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뭐라고 합니까? 뭐죠? 그 그라디언트 F가 요거죠. 그 파셜 디리버티브에 대한 벡터 펑션이고요. 그러면 그 R 프라임 T 이거 커브에 대한 이 텐전트 그 디퍼런 그 탄젠트 라인이에요. 얘니까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을 텐데 이해하시기.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T가 T0일 때 RT0는 아까 말씀대로 P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점에서의 요게 만족한다는 거를 알게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라디언트 벡터 at P점이고요. 그라디언트 벡터 오브 라지 F at P점이고 얘는 탄젠트 벡터인데 P를 지라는 S 위에 임의의 점 커브 C에 대한 탄젠트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얘가 T0로 간다면은 뭐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 방향. 그죠? 그러니까 어, 이 수식이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이 수식이 0이니까 요 두 벡터는 닷 프로덕트 정의에서 요 두 벡터는 퍼펜디큘러하다라는 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얘가 항의하는 게 뭐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서페스를 생각합니다. 거기 임의의 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벡터 방향으로의 이 점에서의 그라디언트 벡터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 점에서의 그라디언트 벡터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 벡터가 있죠? 그리고 이 점에서 어떤 커브가 있어요. I라고 하는 커브의 텐전트 벡터가 있어요. 그 둘은 뭐하다고요? 무조건 뭐하다고요? 퍼펜디큘러하다고요. 그러면 이 커브는 내가 잡으면 되죠, 그냥. 예를 들면, 아씨, 어딨냐. 이미 있었네요.
예를 들면 이 P점에서 잡았잖아요. P점에서 뭐를 잡았나요? 그라디언트 벡터를 예를 들면 잡았어요. 그라디언트 벡터를 잡고 이 P점을 지나는 커브들 다 생각할 수 있죠. P점을 지나는 그 S 위에 있는 커브들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커브에 대해서 다 모든 방향으로 다 탄젠트 벡터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R 프라임 T잖아요. 그 R 프라임 T랑 달러 T 제로로 할게요. 그라디언트 벡터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퍼펜디큘러 하다는 거예요. 그 대수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라디언트 벡터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그라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벨 서페스에서 뭐 이미점 P라고 합시다. 이 P점에 대한 탄젠트 플레인을 P를 지나고 그라디언트 벡터를 노멀 벡터로 갖는 평면으로 정의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벨 서페스 F에서 P점을 지난 탄젠트 플레인이 있을 거예요. 그 탄젠트 플레인을 어떻게 평면을 정의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노멀 벡터랑 벡터 하나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 둘 간의 더 프로덕트로 평면을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구나, 탄젠트 플레인을. 그래서 수식으로 정의하면 그라디엔트 벡터와 이거 지금 이거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윤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겁니다. X0, Y0, G0를 지나고 요 벡터를 노멀 벡터로 가지고 있는 평면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그 이메 하셨었죠? 요거였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프로덕트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norm 붙어야 되고요. norm이래, 다 프로덕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함의를 가질게요. 서페스가 있어요. 이거 굳이 레벨 서페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3변수 함수니까 레벨 서페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레벨 서페스에서 P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레디언트 벡터랑 이 P점에서의 그 탄젠트 그 커브, P점을 지나는 커브 C에 대한 탄젠트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로 탄젠트 플레인을 정의한다. 됐죠?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은 당연히 시메트리 이퀘이션으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뭐 이렇게 파라메타이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t에 대해서 그냥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될 수 있다. 그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 예시를 봅시다. 엘립소이드 있어요. 얘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 뭐라고 하죠? 얘 지금 저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 얘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얘를 fx, y, 0 했을 때 f에 대한 함수를 그릴 수 있냐고 여쭤본 거였는데 얘 지금 레벨 서페스를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k는 3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레벨 서페스. 어쨌든 점 여기에서 탄젠트 플레인이랑 노멀 라인에 대한 이퀘이션을 구하래요. 그런다고 하면 이 엘립소이드는 이렇게 나타내고 K3에 대한 레벨 서페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벨 서페스에 대한 탄젠트 플레인, 노멀 라인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알고 있으니까요. 뭐 하면 돼요? 그레디언트 벡터 구하면 돼요. 그 방향을 노멀 라인으로 갖고 나머지 벡터랑 이제 퍼펜디큘러 하다라는 그 벡터 이퀘이션 만들어가지고 탄젠트 플레인에 대한 이퀘이션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레드 벡터 어떻게든 x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예.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한 걸 그라디언트 벡터로 잡아요. 그럼 탄젠트 플레인 a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요거죠. 각각의 그 그라디언트 벡터 여기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요거 앞에 하고 마이너스 2, 1, 3 지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얘가 되고요. 이거 뭡니까? 평면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메트리 그쵸? 평면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symmetry equation of the normal line은
요 탄젠트 플레인에 그 퍼펜디큘러한 그 벡터인데 이게 벡터가 뭐라 했습니까? 그냥 그레디언트 벡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에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거에 시메트리 이퀘이션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맞았죠? 여기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요 방향이랑 그 맞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어려워요. 엄청 어려우니까 이거 무조건 발표 듣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왜 중요하냐? 정리를 하겠습니다. F가 미분 가능한 이변 삼변수 함수라 하고 그레디언트 벡터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지로 벡터가 아닌 거예요. 그레디언트 벡터는 벡터입니다. 그러면 유닛 벡터 방향으로 X에서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거 X 벡터입니다. 그러면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라디언트 벡터랑 유닛 벡터와의 닷 프로덕트를 표현할 수 있다. 되셨죠? 이거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벡터 오브 F는 X에서 F의 레이트 오브 인크리스가 최대가 되는 방향입니다. 이거 했었죠? 그 방향은 최대가 되는 방향이고요. X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뭐냐? 그라디언트 벡터의 놈이다. 그라디언트 벡터의 크기다. 그게 맥시멈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디언트 벡터 오브 fx, x에서의 그라디언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f through x, 그러니까 어, 이 서페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벡터 생각하세요. 그리고 f through x에서의 레벨 커브,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라면 레벨 커브가 되겠고, 삼변수 함수라면 레벨 서페스가 되겠죠? 거기랑 퍼펜디큘러 겁니다. 그죠? 서페스나 커브랑 이 퍼펜디큘러 하세요. 되셨죠? 그죠? 퍼펜디큘러 합니다. 무조건. 그라디언트 방향이랑 레벨 커브랑 무조건 퍼펜디큘러 해요. 그리고 레벨 서피스로 나타내도 그라디언트 벡터는 요 애들이랑 다 퍼펜디큘러 합니다. 특히 뭐 탄젠트 플레인이랑도 그러니까 얘랑 그 90도니까 이제 이 레벨 서피스랑 퍼펜디큘러 한 거죠. 아직 다 안 됐구나.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런 애가 있어요. 요거 안짱이죠, 안장. 안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를 이변수 함수입니다. 얘 레벨 커브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방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라디언트 벡터의 정의가 특정 점에서의 그라디언트 벡터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 지점에서의 그라디언트 벡터들을 다 한번 레이아웃 해보는 거예요. 레벨 커브 그래프에다가.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 벡터 필드가 되는데 지금 이 그라디언트 벡터 방향들이 다 레벨 커브랑 90도인 거 보이세요? 다 90도죠. 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라디언트 벡터는 레벨 서페스 또는 레벨 커브에 와 퍼펜디큘러 하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의가 뭐냐? 그라디언트 벡터 방향이 가장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는데 올라간다라고 해봐요. 이쪽 정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스티프한 모먼트는 스티프하게 증가하는 구간은 요 방향이라는 거. 요 방향이 뭐다? 이 지점에서의 그라디언트 벡터 방향이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코멘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저 세분화해서 나눈 걸 잘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다 하지 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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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할 시간이 그, 진짜 필요하네요. 네, 솔직히 제가 막, 그, 그냥, 저는 무슨 다 아는 것 같이 이제 막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복습을 잘 하시면 좋겠고, 어, 제가 뒤를 조금 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맥스 미니멈 밸류 이제 윤혁이 씨께서 하시기로 한 거랑, 뭐, 라그랑주 아직은 자원자가 없으시고, 그 뒤에 막 멀티플 인테그랄 나오고 하는데, 그, 요 14단원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은 아마 발표를 자원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아, 꼭, 뭐, 어디 유튜브에 요즘 강의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주는 강의들 많으니까, 그런 거라도 이제, 그, 보시고, 이제 독학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때 좋은 그 영상 있으면은 카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용하는 게 있긴 한데, 영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수학과라서, 데피니션 티오렘 막 그냥 이해하기만 하고 넘어가는데, 경희대 이상준 교수님께서 유튜브에 올린 게 있거든요? 뭐, 만만한 수학 TV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물론 몇 가지는 유료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파셜 디리버티브 14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 풀려 있을 거거든요, 무료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어트로 강의를 찍어서 올리신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분이 가장 퀄리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오늘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그, 저기 뭐야, 사승민 선생님께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저는 세 발에 피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건데, 이제 또, 숙취와 싸우시면서 발표 준비하시느라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강민수 선생님, 그러니까 영어 관련된 것도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영어로 보고 있는 그분이 선대랑 미적을 두 가지를 영상을 올리시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미적 교재 스튜어트고 선대 교재가 엔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랑 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도 그러니까 발표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